IMF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이네요. 1인당 국내 총생산 4만 달러 달성 시점이 더 늦어질 걸로 예상했다고요? 네,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까지 달성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네. 이번에는 지금으로부터 4년 뒤인 2029년으로 2년을 늦췄습니다. IMF는 올해 이 한국의 1인당 GDP를 34,642달러로 추정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보다 4.1% 감소한 수치인데요. 1인당 GDP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. 2020년엔 지금보다 못한 33,600달러대에서 2021년 37,000달러대까지 늘었다가 2022년 다시 34,800달러대까지 줄었고요. 이후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올해는 3년 전인 2022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본 겁니다. 이렇게 되면서 1인당 GDP 4만 달러라는 상징적인 목표도 멀어지게 됐습니다. 최근 이 정치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이 내수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으면서 저성장이 오래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 IMF는 반년 전과 비교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크게 낮췄습니다. 지난 10월에 낸 보고서에서는 올해 1인당 GDP를 3만 7천 달러대라고 했는데 이게 3천 달러나 낮아진 거고요. 내년에 3만 9천 달러 넘는다고 했는데 이게 3만 5천 달러도 안 된다고 수정했습니다. 특히 4만 달러 간다고 한 거는 2027년이었는데 수정된 버전에서는 2029년이나 돼서야 4만 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국제신용평가사인 S&P는 똑같은 주제를 두고 한국 1인당 GDP가 2028년이 되면 4만 달러 넘어설 거다. 이렇게 IMF보다 1년 먼저 돌파할 걸로 봤습니다. 이유로는 이 원달러 환율을 들었는데요. IMF는 고환율이 지속될 걸로 봤기 때문에 더 더뎌진다고 봤습니다. 네,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시점이야 이 환율에 따라서 조금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장 내년부터 타이완에 추월당한다. 이 부분은 좀 뼈아픈데요. 네, IMF가 전망한 타이완의 1인당 GDP인데요. 보시면 내년 GDP가 3만 6천 달러가 넘어서 3만 5천 달러대인 우리를 추월하게 됩니다. 그래도 이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한국과 같은 2029년도로 예상했고요. 2030년에는 한국이 다시 타이완을 앞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그러면 일본과는 어떨까요? 일본은 우리가 이미 지난 2022년에 1인당 GDP에서 앞섰는데요. 이런 상황이 2030년까지도 쭉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.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역시 타이완과 우리와 같은 2029년도로 4만 29달러로 4만 달러를 간신히 넘길 걸로 분석했습니다. 왜 이런 IMF의 전망이 나왔냐 하면 국가별 실질 성장률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데요.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1%로 끌어내렸습니다. 작년 10월 전망 당시 2%의 반토막 수준입니다. 내년 1.4%, 2027년 2.1% 이렇게 회복이 쭉 되다가 그 이후에는 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타이완은 올해 2.9%에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봤지만 계속 2%를 유지할 걸로 봤고요. 일본은 이 올해부터 4년 연속 0.6%를 기록한 뒤 그 후 2년 동안은 0.5%로 더 떨어질 걸로 분석했습니다. 일본이 우리나라에 따라잡힌 뒤 역전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이렇게 국제기구에서도 안 좋은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나올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도 좀 걱정입니다.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? 네, 한은이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.5%에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
이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.4%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0.2%로 발표됐는데요. 이렇게 되면 연간 성장률은 어떻게 될 거냐? 이 분기별 전기 대비 성장률의 단순 합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연간 전망치 1.5%를 1.1%로 낮춰야 할 변수가 이미 생겨버린 거죠. 여기에 미국의 상호 관세 같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1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연간 성장률을 0.1%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상호 관세나 환율 같은 대외 불확실성 충격이 이를 찍어 누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청년 구직자들로 중견기업 채용 박람회장이 북적입니다. 확실히 작년보다는 취업 시장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하긴 하는데 좀 무서운 것 같아요.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기업 500곳에 조사한 결과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약 60%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채용 가뭄이 극심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. 바늘구멍 취업 시장에서 청년들을 더 어렵게 하는 건 더 강해진 경력직 선호입니다. 중고 신입이 많아지다 추세이다 보니까 채용 공고만 봐도 경력 석사, 박사 이렇게 많이 뽑고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는데 경력 부분을 가장 선호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 공세 속에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역대 최장인 38개월 연속 부정적입니다. 구직자들은 조급합니다. 최대한 빨리 들어가고 좀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 하자라는 게 요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마냥 눈높이를 낮추는 건 고민스럽습니다. 그래서 눈높이에 맞게 직무를 찾고 싶어서 포화 상태가 오는 것 같고 올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는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. 단편적인 수당 지급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SBS 하정윤입니다. 네, 오늘은 조금 우울한 소식인데요. 한국 경제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이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다고요? 네, 이 성장률이 올해 1분기까지 4분기에 걸쳐 1년 동안 0.1% 이하에 그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긴 기간 분기 성장률이 0.1%에 머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직전 분기 대비,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지난 2월에 내놨던 전망치인 0.2%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. 어느 정도 밑도냐?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, 이렇게 진단했습니다. 이 전망대로라면 오는 24일,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공개되거든요. 이게 마이너스거나 이 플러스여도 0%대일 가능성이 큽니다. 이렇게 되면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 3분기 0.1% 성장률, 4분기 0% 성장률에 이어 4분기째 0.1%를 넘지 못하는 건데 앞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했잖아요. 이 상황이 안 좋았던 코로나 때를 보면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1%대, 또 2분기에 마이너스 2%대로 연속적으로 코로나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3분기에는 플러스 2%대 성장세를 회복했고 그 뒤에도 1%가 넘는 성장세로 4분기에 걸쳐 1에서 2%대를 이어갔습니다. 그렇다면 금융위기 때 상황은 어땠을까요? 2008년 4분기만 마이너스 3%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다음에 1분기에 0%대로 올라왔고 그 뒤로 1%대, 3%대로 튀어오르며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. 충격이 심했던 이 IMF 때는 더 힘들지 않았냐 싶지만 수치를 보면요. 충격이 심하긴 했는데 바닥을 찍은 뒤 회복이 뒤따랐습니다. 1997년 4분기부터 연달아 3번, 특히 그중 한 번은 마이너스 6%대까지 떨어지면서 역성장을 보이긴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는 차곡차곡 차례로 1%대부터 4%대까지 줄줄이 4개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. 즉 이번만큼 지지부진하게 정체 또는 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은 처음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.
지금이 그러니까 코로나나 금융위기, 심지어 외환위기 때보다도 경제 이 회복력이 더 없다는 뜻인 거잖아요. 네. 경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? 네, 먼저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. 2000년대 초반 5% 안팎에 이르던 잠재 성장률이 쭉쭉쭉 떨어져서 최근에는 2%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잠재 성장률이 뭐냐면 이 한 나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노동력, 자원 같은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노력을 했을 때 최대의 성장치를 의미하는데요. 그런데 우리나라 저출생 국가죠. 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. 일단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이 경제적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겁니다. 그렇다면 미래는 어떠냐? 현재 추세가 개선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할 때 2025년부터 5년 단위로 나눴을 때요. 연평균 1.8% 되던 게 점점 떨어져서 2045년부터 2049년에는 0.6%까지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려면 이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많아서 소비가 위축됐죠. 건설에서 투자도 꽁꽁 얼어붙어서 내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. 과거에는 수출이 안 좋았다 그러면 내수가 받쳐줬는데 이제는 그럴 힘이 없어졌다는 거죠. 또 지금은 환율 방어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통화 정책도 쓰기 힘든 상황입니다. 네,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번 1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힘들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반등은 가능합니까? 제가 계속 안 좋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요. 국내외 기관들이 전망하는 올해 성장률 눈높이도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. 블룸버그 조사 결과 42개 국내외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.4% 수준입니다.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내놓은 예상치인 1.5%보다 낮습니다. 그런데 이건 약가입니다. 더 짜게 주는 데도 많은데요. 1% 턱걸이 할 거다 한 곳이 3곳, 심지어는 0%대 성장률 기록할 거다 전망하는 기관도 7개나 됩니다. JP모건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제일 낮은 0.7%를 줬고요. 나머지도 1%도 안 된다고 봤습니다. 그런데 한국은행도요, 이 2월의 비관적인 관세 전쟁 시나리오에서 1.4%라고 전망했던 걸 이후 미국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더 세다고 평가한 만큼 5월 전망치는 그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